아, 그런 것도 몰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던 기억도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더 나아가 자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의욕적으로 나섰을 때 우리가 무심코 그런 건 힘들 텐데 왜 하려고 해?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도전 의욕을 잃고 부모의 조언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니? 라는 말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런 말은 이 사람과는 대화가 어렵겠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시니어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혜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요즘 애들은 참 쉽게 하더라. 우리는 그때 그런 거 몰랐는데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말들이 누적되면 상대방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만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 신뢰 그리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과 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유,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이 말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 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나 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려 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도움을 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의견을 묻는 일이 줄어들고 시니어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말은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난 이제 뭐 몰라도 되라고 자주 말하게 된다면 점차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감을 잃은 모습으로 비춰지며 대화의 흐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내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까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벼운 조언이 아닌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험은 겸손하게 그러나 진솔하게 전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비하 대신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해봤으니 도움이 될지 몰라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격려와 신뢰를 주며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으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참 좋아 보인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덧붙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조언과 존중을 동시에 전달하며
당신의 경험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대화 방식은 당신을 다시금 중심에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인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잘하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말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학교 프로젝트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즘 애들은 기술이 좋아서 쉽게 하겠지라고 말하면 손자는 할머니는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모임에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 못했어. 요즘 애들은 다 잘하더라라고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후배나 동료와 대화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참 다르구나.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라고 하면 후배는 내 아이디어를 무시하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나도 모르게 본인의 경험과 현재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젊은 세대와의 거리를 더 벌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비교를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참 잘하더라.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서로의 다름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도 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새로운 방식을 더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잘 안 돼.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충고일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의견을 무시하나 혹은 내 방식이 틀렸다고 단정 짓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건 내가 해봤는데 실패하더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자녀는 도전 의욕을 잃고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꺾이면 부모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열정을 보이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을걸. 나도 해봤는데 오래 못 갔어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지나친 충고는 상대방의 의욕과 창의력을 꺾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팀원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선배가 그건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 없었어라고 단정 지어버린 사례입니다. 팀원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결국 다음 회의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직 내 소통을 막고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제시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참 독창적이구나. 예전에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어. 내 방식도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본인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충고를 넘어 상대방의 창의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전에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땐 이런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너도 시도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조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나친 충고를 줄이고 공감과 협력의 태도를 담은 대화는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태도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단 몇 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라고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요즘 너희는 참 편하겠다.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말을 하려던 순간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대신 너희가 요즘 이렇게 잘 해내는 걸 보니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 간의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렇게 생각하다니 참 창의적이구나. 내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은 이런데 내 방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라고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당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더욱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디 칭찬이나 격려는 상대방이 삶의 큰 도전에 맞서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 사과나 감사는 오랜 시간 간격이 벌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